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요소 기술, 즉 아틱을 이용한 IoT 개발을 함께 학습하고 있는데요. 지금 꼭 알아야 될 상황과 이후에 학습하고 실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IoT를 어떤 스마트한 장치 혹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아틱과 같은 모듈, MCU를 통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MQTT와 같은 Io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아틱 클라우드와 같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한 후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 전체적인 단계를 우리는 IoT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IoT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틱 053과 같은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이런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기본 동작을 이해하고 또 클라우드에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클라우드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또 이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아틱 단말로부터 아틱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지식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개발 환경의 구성, 아틱 클라우드의 설정,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MQTT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과 활용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틱 053 개발 도구를 설치하고 기본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개인 PC 혹은 노트북에 이미 개발 도구가 설치되어 있고 예제를 빌드해서 다운로드하고 또 태시 코맨드 등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동영상은 건너뛰어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아틱 IDE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야 되고요. 이때 설치 경로가 반드시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한글로 되어 있는 폴더에 아틱 IDE를 설치하게 되면 컴파일하고 다운로드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틱 IDE를 설치하는 가운데 아틱 053 SDK를 선택하고 또 툴체인을 선택해서 함께 다운로드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아틱 053 SDK는 버전 1.6과 1.7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버전 1.7도 있지만 학습과 혹시 모를 호환성을 대비해서 1.6과 1.7 두 가지를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ID를 다 설치한 다음에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아틱 053을 PC와 연결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윈도우즈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잡히기도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동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된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후 동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수동 설치를 하거나 자동 설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두 개의 USB2 시리얼 포트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작은 번호가 할당되어 있는 시리얼 포트를 ZADIG라는 툴을 이용해서 디아그 포트로 바꿔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치가 다 완성이 되면 UART, 즉 시리얼 포트 1개와 디아그 포트 1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즉 장치 관리자에 잡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 혹시 수동으로 설치할 경우 두 개의 장치, 즉 두 개의 USB2 시리얼 장치가 모두 인식될 때까지 각각의 장치를 개별적으로 반복해서 설치해줘야 됩니다. 역시 말로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후 동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살펴보면은요, 교재를 살펴보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그 10페이지 부분에 developer.atic.io와 관련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디벨로퍼 포 모듈이라는 링크가 보이고 이곳을 클릭해서 아틱 ID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ID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있습니다. 아틱 ID 윈도우즈 인스톨러 하고 tar.gz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압축을 풀게 되고 또 압축을 풀게 되면 즉 압축을 두 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틱 ID 인스톨러 버전 1.4.exe와 같이 실행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gzip은 압축 파일이고요. 7zip 같은 압축 해제 프로그램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해제한 다음 인스톨 프로그램이 나오면 클릭해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요. 넥스트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다시 넥스트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때 인스톨
인스톨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를 설정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내에 아틱이 설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영문 폴더여야지 한글이나 다른 특수문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계속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쭉 관련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면서 설치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아틱 아이디를 실행하게 됩니다. 아틱 아이디를 실행하고 나면 아틱 SDK를 설치하는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버전 1.0부터 1.1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운로드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버전 1.6과 1.7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틱과 관련된 툴 체인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gcc-arm-non-eabi 버전 4.9와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 과정을 거쳐서 다운로드가 쭉 진행이 되고 아틱 003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 즉 툴체인과 SDK 라이브러리들이 다운로드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동영상, 이후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한번 설치하고 기본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 이제 실제 PC에서 아틱 아이디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PC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빠른 감기 등으로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틱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거나 개발 관련된 자료들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고 developer.atic.io에 로그온을 해야 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계정으로 로그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아이디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재에서 설명되고 있는 install-id.html을 입력을 해서 관련된 사이트로 갈 수도 있지만 개발자 사이트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Developer for Modules로 진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스크롤 하셔서 우리는 아틱 053을 사용하니까 Get Started 053 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이 메뉴 형식으로 이렇게 트리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틱 아이디를 셋업하는 메뉴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또 윈도우를 사용하니까 이 부분에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여기에 다운로드 인스톨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틱 아이디를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받아놨고요. 받아놓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타르 파일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확장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성을 다 보게 되면 .gz 파일까지로 gz로 확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설정 때문에 .ta르까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G 파일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고요.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풀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압축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 파일은 확장자가 GZ였고요. 이제 진짜 타르 파일로 바뀐 겁니다. 윈도우 시스템 환경 때문에 확장자가 지금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압축을 풀어서 가져오면 네, 최종적으로 atic-id-windows-installer.v1.4.2 실행 파일이 생겼습니다. 실제 이 부분도 확장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윈도우 기본 설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강의 녹음을 위해서 윈도우즈 7 64비트를 딱 설치해 놓고 다른 것들 아무것도 설치하진 않은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아틱 아이디를 설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교재에 나왔던 것 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폴더로 C 드라이브 내 아틱을 기본 폴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한글이나 다른 경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설치되는 가운데 아까 열어놨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니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빨리 감기로 뒤로 가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녹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뒤에 웹 브라우저 창을 밑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시간이 많이 느리지요. 여기 지금 나오는 로고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아틱 아이디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 소스나 라이브러리들, 또 파이썬 같은 몇 가지 도구들이 함께 설치되는 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틱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있고요. 또 크래시 플랫폼을 지원하도록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UI로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 OS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약으로는 64비트 OS에서만 좀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빠른 감기로 뒤로 이동하셔서 다 설치가 된 다음부터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설치가 완료됐네요. 네, 설치를 마치고요. 이제 아틱 아이디가 실행이 되겠죠. 설치를 마치면서 아틱 아이디를 실행하라고 아까 옵션을 체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PC들은 조금 더 빠르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상머신을 쓰고 있어서 좀 더 느린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아무것도 어떤 SDK나 또 어떠한 툴체인도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틱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수동으로 실행한다 그러면 메뉴에서 헬프에서 아틱 패키지 매니저를 이렇게 별도로 실행시켜줘도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틱 053 SDK를
각각 버전 1.6과 1.7을 설치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7만 설치를 해도 현재 우리가 학습하고 실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혹시 모를 호환성 때문에 1.6까지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툴체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러면 확인하는 창이 뜨죠?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다운로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영상을 좀 끊고 다운로드가 다 되고 구성이 된 다음부터 다시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SDK와 툴체인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바로 아틱 아이디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헬프 메뉴에 아틱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SDK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yes로 정상적으로 1.6과 1.7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툴체인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역시 yes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RT053을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 잡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아틱 아이디는 종료해 놓고 지금 바로 이건 이제 동영상 녹화는 안 되겠지만 RT053을 USB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했고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설치되는지 수동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서 장치 관리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에는 지금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고요. 기타 장치에 노란색 느낌표로 해서 두 개의 장치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잘 설치 안 됐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즉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치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설치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잠깐 아까 수동으로 설치할 때는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장치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하지만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아틱이 설치한 폴더에 있습니다. 즉 아틱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가셔서 툴스 쪽에 가시면 여기 CDM으로 시작하고 Certified로 끝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압축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형이 G 파일이죠. 이 압축된 파일을 한번 압축 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폴더에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기타 장치의 첫 번째부터 한번 장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요.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로를 아까 우리가 압축을 풀어놓은 경로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뭐라고 뜨죠? 잠깐 떴다가 장치 드라이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치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느낌표가 나오면서 USB 시리얼 포트라고 나오죠? 단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동일하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시고요. 컴퓨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동일한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뭔가 하나 잡았죠? 닫기 해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USB 시리얼 포트라고 되어 있지만 또 느낌표가 나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시고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까 그 폴더를 설정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SB 시리얼 포트가 잡히고요. 닫기를 하시면 네, 포트 하나가 잡힌 게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다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동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자, 기억하시기를 드라이버가 잘 안 잡혔을 때 각각에 대해서 총 각각 두 번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잡아줬고요. 정상적으로 다 구성이 되면 시리얼 포트 쪽에 콤포트 3, 4.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별도의 콤포트가 없었고요. 두 가지의 포트가 잡힌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를 디아고 포트로 변경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틱에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틱 폴더의 툴스 폴더, 아까 들어갔던 폴더입니다. 여기 ZADIG-2.3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 눌러주시고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옵션에서 List All Devices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인터페이스가 제로가 되는 하나의 장치가 보일 것입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인터페이스 0도 있고 1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0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Replace Driver, 이렇게 구성하신 다음에 Replace Driver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치가 설치가 되면서요, 자, 계속해서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장치가 설치됐고요. 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장치 관리자로 돌아 살펴보면, 예, 아까 3번과 4번 포트가 있었는데, 4번 포트는 계속 남아있고요. 3번 포트가 지금, 예, 아까 인터페이스 0이라는 장치가 있었잖아요. 다른 장치로 다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아고 포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성을 하면, 현재 아틱 아이디를 설치했고, 관련된 SDK와 툴체인을 설치했고, 또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했는데, 하나는 콤포트, 하나는 디아고 포트로 잡아서 아틱 053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태시 코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실제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다운로드해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태시 코맨드 등으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제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는 좀 단순한 형태인 헬로 월드 예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아이디를 실행하시고요.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에 C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임의로 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헬로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RT053C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넥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지만 예제를 참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헬로 월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프리빌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미니멀부터 익스트라까지 미리 구성되어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익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틱 053이 제공하는 다양한 컴포넌트와 미드웨어를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멀로 가게 되면은 최소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디폴트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고요. 역시 최종적으로 피니시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프로젝트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 hello main C 파일이 있고요. 이 C 파일을 여시면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함수를 보면 hello world를 찍고 끝나는 겁니다. 즉, RT053의 전원이 인가가 되고 부팅이 되면 이 메인 함수의 hello world가 찍히고 나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 한번 이 소스를 컴파일하고 즉 빌드하고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메뉴에서 빌드 all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컴파일, 즉 빌드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것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하는 것은 프레시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서치라는 메뉴 밑에 보면 여기 번개 표시가 들어가 있는 프레시 시스템 이미지라는 툴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창이 보이고요. 참고로 새로 이미지를 빌드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기존의 아틱 053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들은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프레싱 시스템 이미지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간에 혹시 오픈 OCD와 관련된 윈도우즈 방화벽을 열겠냐라는 그 경고창 혹은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허가로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운로드하는 시간도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거나 빠른 감기로 뒤로 이동해서 이후 과정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하시면서 잠깐 우리 아까 설정했던 장치 관리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트에 컴포트 4번이 그 태쉬나 어떤 그 콘솔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포트 번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한 내용을 예를 들면 프린트 F 같은 로고를 확인하거나 태시 코맨드, 이 예제에서는 태시 코맨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른 예제를 통해서 태시 코맨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콘솔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을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 툴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윈도우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 콘솔이라는 툴팁이 보여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래 표시로 화살표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에 코맨드 쉘 콘솔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설정하시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일단 커넥션 타입은 시리얼 포트가 될 거고요. 시리얼 포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넥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틱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값을 입력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시리얼 포트 번호가 콤4번 아까 우리가 확인한 그 포트 번호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넥션 네임 아틱 언더바 테스트라는 방금 만든 그 콘솔 창 그 부분이 선택이 됐고요. 이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OK를 누르면 아틱 테스트 좀 전에 만든 콘솔 창이 커넥트 됐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한번 아틱 053을 리셋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셋되면서 부팅하는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아까 우리가 메인에서 봤던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대로 멈춘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해서 헬로 월드와 관련된 예제를 빌드해 봤고요.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헬로 월드를요, 오즈 버튼 눌러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한다는 거는요, 프로젝트를 지우겠다는 건데요. 지우고 여기서 보면 딜리트 프로젝트 온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죠. 이해까지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하면 실제 폴더에 있는 소스 코드나 우리가 빌드했던 것까지 다 지워집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체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거나 다른 실습을 하실 때는 이것을 체크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지워지게 된 거지요. 이제 다시 파일에서 New에서 다시 C 프로젝트로 가고요. 여기에서 RT053 C 프로젝트. 이번에는 한번 태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고요. 태쉬 코맨드를 지원하는 예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제를 포함하고 있는 아틱 SDK example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티피컬과 익스트라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익스트라를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 티피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유틸리티 같은 게 빠져 있는데
익스트라로 가게 되면 MQTT나 이런 유틸리티까지 다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큰 의미는 없지만 이번에 한번 익스트라 모드로 한번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예제를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니시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많은 소스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example API가 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example API를 보면, 자, 아까는 좀 다른 구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요, 태시 커맨드 리스트, cmd 리스트 인스톨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보면 태시 코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코맨드와 관련된 함수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강의 시간에 태시 코맨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미 실습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나 반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태시 코맨드 리스트 인스톨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코맨드를 등록을 하면 태시 콘솔에서 해당되는 명령어를 쳐서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번 빌드하고 다운로드해서 태시 코맨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요. 네, 빌드가 됐고요. 이제 프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빠른 감기로 뒤로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한번 창을 새로 띄울 수도 있고요. 이미 동작하고 있는 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창을 새로 만들 때는 이 플러스가 있는 윈도우 있는 오픈 콘솔 쪽에 두 번째 코맨드 쉘 콘솔을 띄웠잖아요. 근데 기억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콘솔 창을 띄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셀렉티드 콘솔이라는 부분에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아틱 테스트에서 커넥티드라는 메뉴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한 그 아틱 053과 연결되어 있는 창이 보입니다. 방금 제가 엔터키를 쳤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태시 코맨드가 보이지가 되고요. 혹시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이 053을 리셋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시키면 아까랑 다르게 쭉 진행이 되고 헬로 월드나 이런 거 뜨지 않았죠? 다시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치면 태시라는 그 코맨드 입력받을 수 있는 표시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help라고 쳐보겠습니다. help라고 치면 여러가지 태시 코맨드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STK, GPIO, PWM과 같이 우리 소스 코드에 있는 그 코맨드들이 여기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STK가 있고요. 여기 PWM이 있고요. 이렇게 등록한 코맨드를 여기서 타이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s라는 명령도 우리가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명령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아틱 ID를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하고 RT053을 연결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설정하고 또 이그젬플을 빌드하고 다운로드한 다음에 콘솔 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까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RT053을 개발할 수 있는, 즉 펌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본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후로는 RT 클라우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